이 시대의 명의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자, 우상현 더블병원 병원장이시자 수부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원이 대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자, 수부외과, 뭐 의사들은 많이 알지만 일반인들은 수부외과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뭐 수부 뭐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수부외과 뭐죠? 예, 맞습니다. 그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는 아셔도 수부외과를 아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은데 손끝부터 여기 어깨까지 생기는 질환, 외상, 종양 모든 걸 다 다룹니다. 그래서 손관절염이나 손저림이나 또 인대, 신경의 문제, 손의 외상, 절단 이런 것까지 다 수술하는데 손가락 절단까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손의 해부학이 예.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그렇죠.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 기능하고 모양을 같이 그 재건하는 데는 일반적인 전문의가 아니고 전문의 마치고 다시 또 2년 정도 수부 세부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해야 이제 시험을 그렇죠. 쳐서 자격증을 얻는 아, 겁니다. 인간이란 게 손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손이 못 쓰게 되면 이게 얼마나 삶이 불편합니까? 그것을 섬세하게 이제 치료해주는 과가 이제 수부외과고. 맞습니다. 그 보통 손가락 끝 부분은 혈관 직경이 1mm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수술 현미경 하에서 실로 봉합해서 혈이 안 엉키고 잘 흘러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수술이고 또 신경도 하나하나 신경 다발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미세한 수술입니다. 미세 수술의 최고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결과로 이제 나중에 국내 처음으로 이제 파리식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절단 수술을 하면은 이게 되게 사고잖아요. 그러면 응급 수술도 엄청 많겠네요. 예,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인데 네. 1년에 그 절단 환자들 수술이 한 700에서 800건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산업 안전 시설이 많은데 최근에는 집에서 사고 나든지 취미로 사고 나든지 전기톱을 쓰든지 이제 전국에서 다들 오시니까 저희들이 거의 매일 접합 수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매일 됩니다. 응급수술을 손가락 절단 환자 팔 절단, 다리 절단까지 매일 다 하고 매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절단됐을 경우에는 뭐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수를 뭐 우유에다 담으면 좋다 뭐 그러는데 그거 맞아요? 저희 병원에도 우유에 담궈서 오는 분도 있고 소주에 담궈서 오는 분도 있고 열몇 분이 다 있는데 소주는 이제 알코올이니까 소독된다고 소독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오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절단된 면을 일단은 이제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게 제일 좋고 그 깨끗한 물에 적신 꺼즈로 절단면을 싸고 싸서. 그거를 방수되게 비닐로에 싼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얼음물에 담가주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과거에 동해 쪽에서 절단대가 오셨는데 횟감 보관하듯이 정말 보관을 잘해가 오셨어요. 보관해가 오신 거를 저희들이 재접합 수술을 했는데 보관 상태가 좋으니까 수술 결과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거꾸로 그 참 안타까운 몇 년 전에 독도에서 헬기가 떠다가 그때 절단 사고가 환자 있습니다. 수송하러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응급 환자.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저희들이 온다고 12시, 1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후에 알아보니까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하고 이쪽에 절단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절단된 거는 보관만 잘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 때 수술해도 아무 관계 없는데 정말 숭고한 뜻이었죠.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서 접합술을 해주려고 이제 혈기가 떴다가 기상 악화로 그냥 돌아가신 그 맞습니다. 순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여기에 W병원에 그 의학적 조언을 구했으면은 일단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거를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해도 된다라고만 했어도. 예. 그러니까 보통 잘 보관되면 하루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저희들이 그 2015년도에 미국 수부외과 계지에 논문을 내가지고 밤 12시 1시 돼가지고 절단대가 온 환자를 그날 밤에 막바로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환자도 자고 의사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아침에 수술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 두 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전혀 성공률이나 기능 회복에 차이가 같더라. 없더라. 엄청난 논문인데요. 첫 페이지에 첫 논문에 실리고 거기 편집장이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왜 진작 이런 논문을 안 발표했느냐. 그랬으면 내가 매일 밤 고생 안 해도 될 거를 왜 했냐. 그래서 환자도 마찬가지죠. 환자도 마찬가지죠. 환자도 마찬가지죠. 예. 뭐 급한 마음 왔지만 맞습니다. 그냥 좀 자고 아침에 예. 좋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피 보고 놀래고 절단되고 굉장히 엄청 놀라죠. 예. 상황이니까 막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겠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접합 수술의 성공률, 접합하고 나서의 기능의 회복, 그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 재건 수술 이 단계를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병원 선택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급하다고 빨리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게 하는 것보다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실력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있는 병원을 찾으시 갖고 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 그 대신에 이제 지연할 수 있는 거는 이 손 같으면은 손바닥 미만, 발 같으면은 발목 미만이지 팔이나 그다음에 무릎 가까운 데는 근육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시간을 다퉈서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육 부위가 적고 주로 맞습니다. 인대, 신경, 혈관인 쪽은 보강만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루 이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다쳐도 하루 걸릴 곳이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부 전문의 잘하는 경험 많은 세부 전문의한테 가는 게 오히려 더 자기 손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자, 그다음에 수부외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또 하나 큰 일이 그 아이들 선천적인 손기형, 발기형이잖아요. 주로 손가락 기형 제일 흔하게 뭡니까 요새? 다지증이라 그래가지고 다지증, 이 손가락이 이 하나 더 있는 6개, 거예요? 엄지가 6개 혹은 새끼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거 이런 게 가장 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합지증 방금 말씀하신 듯이 물갈퀴처럼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많은 겁니다. 되게 이제 산전에 초음파로 요새 3D로 다 보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6개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영상의학과 전문이시니까 다 이제 체크하고 요새는 또 워낙에 그 초음파도 좋고 CT도 좋고 하니까 저희 병원의 홈페이지에는 이제 산전에 벌써 산전에 막 벌써 오고 그러면 바로 수술하나요? 어떠나요? 간단한 다지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 마취로 3개월 전후에도 수술을 하고 여기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싹 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대학병원하고 또 다른 외국하고 큰 차이점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기를 전신 마취를 시키는 거 그다음에 수술을 오래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 심정에서 아기를 볼까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흉터는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기를 분리를 안 하게 할까 저희들이 착안한 거는 예방 접종할 때 전신 마취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 수술하는 다지증의 부위가 주사를 한 번 내지 2번 정도 놔가지고 이 마취가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걸 전신 마취 해갖고 10개월 때까지 돌 때까지 기다려서 전신 마취는 또 10개월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6, 7개월은 이상 지나야지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도 아닌데 전신 마취를 3, 4개월에 한다, 5, 6개월에 한다. 그거는 좀 제가 보호자를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다지증 애기들은 대부분 수면 마취라 그래서 아기는 살짝 재우고 마취를 손에다가 하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 다지 합지증도 돌 전에 아기는 재우고 마취를 발에다 하니까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제일 아플 때 없는 거.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다지증인 경우는 최고 길어도 2, 30분 정도. 전신 마취 때는 아기 호흡을 중지시키고 목에 관을 꼽아갖고 인공호흡기 달았다가 회복이 느리죠. 예, 그다음 수술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꼭 아기들이 전신 마취 후에는 가래나 열이 나고 기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니까 아기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편하죠. 신적이네요. 그렇죠. 뭐 논문으로 좀 내셨나요? 지금 논문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세요? 요새는 또 한 5-6살 정도 되면은 스마트폰 마취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서 학회에다가 발표했는데 애기들 스마트폰 들고 들어와서 자기는 유튜브하고 한 손으로는 유튜브하고 이제 이쪽에는 팔 마취 정신 딴데 팔게 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뼈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제껴내는 식이면 간단한데 뼈도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지 손가락 다지증인 경우에는 거의
이 수면 마취로 다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합지증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를 다 절개한 다음에 다른 곳에서 피부를 이식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는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논문이 발표될 예정인데, 과거에는 이 피부 이식을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은 전부 이제 사타구니에서 피부 띈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타구니는 우리 동양인에 있어서 항상 가장 진한 피부 색깔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검은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피부를 뗍니다. 발바닥에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온 그 제주도 형제가 있는데, 한쪽은 뭐 대학병원에서 사타구니 피부로 했고, 동생은 이제 엄마 아빠가 검색해보고 이제 저희 병원 와서 너무 발바닥으로 차이가 했는데 둘이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손가락을 펼 일이 많잖아요. 예. 사람들이 색깔이 다르면은 왜 그러냐 뭐 물어보겠네. 이 눈에 확 띌 정도로 새카맣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스마트폰 엄청 쓰니까 그 발바닥이 여기랑 피부 색깔 같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난 진짜 보면 하는 거죠. 이게 처음인 건가요? 지금 논문상으로는 거의 처음입니다. 세계 최초인 거예요? 예,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거는 발가락에 합지증이 있을 때 사타구니까지 올라가기 싫으니까 우리 피부 조금 띄니까 여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식을 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다음에 발바닥을 보니까 흉터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좀 검색해보고 하니까 발바닥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원장님 병원에 가서 그 수술 케이스를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야, 이게 막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붙어 있는 거 그냥 수술 끝나면은 딱 표시가 안 나게 딱 오고, 야, 이건 마술. 수술이 아니라 마술. 아닙니다. 이 마술하고 수술하고 큰 차이가, 네. 수술은 과정이 심각한 거고 마술은 약간 이 페이크고. 의사들이 해야 될 그 고민이, 환자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과연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을 할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의사의 본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 많이 오겠네요, 환자들이. 예, 그 아기들 수술하는 곳이 불행하게도 감기 소아 환자, 폐렴 소아 환자만 봐줄 때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소아 수술하는 게 이 전국적으로도 이 수술 하시는 지금 소아과병원이 곳이 사라지는데 이 소아 수술하는데도 지금 의사들이 잘 지원을 안 해요.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또 좀 그 컴플레인이 좀 많고 이러니까 큰일이에요. 또 성장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소아 수술하는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자, 그다음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엄지를 절단돼서 완전히 붙일 수 없는 상황일 때 이 발가락을 떼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죠. 엄지 발가락보다는 엄지 손가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은 전다든지 못 끊는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 몸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없어도 달리기나 축구나 저 환자 중에는 그래요? 럭비까지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엄지손가락이 없으니까 악수를 한다든지 물건을 진다든지 심각한 장애가 생기고,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암이 걸려갖고 여기 엄지손가락을 다 절단했는 경우에 이 서전에 수술하는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 엄지발가락이 엄지손가락하고 가장 비슷하고 기능이 같기 때문에 족지전이술이라 그래갖고 이제 자기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그 이제 집게 손가락이 없을 때는 또 2번 발가락이나 아니면 엄지발가락의 반틈을 이렇게 옮겨서 손을 위해서 발이 희생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고 이제 최근 방향들은 가능하면은 발에 흉터가 적게 생기고 완전히 한계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 엄지 두째 발가락을 합쳐갖고 한 개의 손가락을 만들면서 엄지는 엄지발가락대로 1번 남아있고 2번대로 또 남아있게 하는. 이게 발가락이라면 요거 반 떼고 요거 반 떼서 그렇죠, 요걸 그렇죠. 붙여서 이쪽 엄지에다가 맞습니다. 갖다 놓고 여기는 조금씩 가늘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형태는 남아 있는 거다 이거죠. 정확합니다. 예. 이야,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창의적인 수술인데, 이제 맨 처음에 누군가가 이제 고안을 했겠죠. 이거 엄지 발가락 이름 떼면 되지 않을까? 교수 처음 될 때 이제 원래 이제 영남대 그 예. 성형외과 교수를 하시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논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나오기 거예요.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게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멀쩡한 엄지 발가락을 잃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 이제 욕심이 앞서니까 네. 이제 엄지손가락 절단된 환자분한테 엄지발가락을 옮겨주겠다고 이제 환자는 몇 살이었죠? 제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한 40대 초반쯤 초반에. 되신 분인데 자르고 옮겼는데 혈관이 너무 가느니까 가다가 말다 이래서 결국에는 더 짧아지고 엄지손가락은 발가락은 없어지고 실패한 거죠. 이 시기에 실패한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 아마 환자분이 한 달 반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예, 계속 그다음에 또 해봤겠죠. 이제 그 방 앞을 지나갈 때는 꼭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그 회진을 회진 돌 때도 들어가는데 마지막 날 이제 환자분이 이제 퇴원하는데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때 이제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은 바로 인근의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그 족지 전이술에서 엄지손가락 수술회가 2번을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거기 보호자한테 소송당하고 또 육체적인 폭력도 당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 사직하고 이제 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 나도 이제 뭐 한 대 집 박히든지 멱살 잡히든지 하고 이 잘하면 이제 나도 그만 사직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각오를 하고 방에 기다리고 있었죠 연구실에. 근데 이제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 박사님 다시는 실패하지 마시고 저 같은 환자분들한테 성공을 해주세요. 극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한 경험과 나로 인한 실패로 새로운 그 다른 환자를 살려달라. 그렇죠. 예. 엄청 위대한 환자네. 그 환자분이 만약에 이제 그날 다른 병원하고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막바로 우리 저 주임 교수님한테 지금 족지 전이술을 가장 많이 하는 대만의 장궁병원에 보내달라. 거기서 내가 공부하고 와서 다시는 실패 안 하겠다. 대만 가서 배우셨어요? 예. 갔다 오셔가지고 두 번째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 거의 수술 성공률이 뭐 98.5%, 99%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족지 전이술 수술 성공률이 제일 높은. 두 번째 환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20살인데 엄지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본인은 꼭 군대를 가야 되겠다. 발가락에 표시를 안 남게 해달라. 그렇죠. 발가락 없어도 군대 안 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발은 발대로 남기고 손은 손대로 정상 엄지를 만들어야 되고 엄지발가락이 통째로 왔을 때는 엄지발가락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가지고 엄지손가락 톱만큼만 가져오고 엄지발가락에는 그 남는 발가락을 눕혀가지고 놔두니까 엄지발톱은 엄지발톱대로 좀 자라고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크기가 비슷해지고 오히려 그 환자 덕분에 아이디어가 나온 거네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그래가 군대 가서 제대하고 전역 신고를 저한테 와서 했어요. 아직도 사진이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나라가 지켰네. 경찰이 수술실에 이제 그 불법 장기 채취하는 거 막아야 된다.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최악이네. 모델 했는 사람은 아마 손저리가 죽었지 싶다.